탈북자 행복열차. 안녕하세요. 네, 김희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안에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내가 먼저 웃음 지을 때, 나와 그 사람은 비로소 가까워집니다. 처음이 다음을 부르고 다음이 반복될수록 익숙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은 보면 볼수록 더욱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신뢰라는 끈, 여러분 잘 잡고 계신가요? 탈북자 행복열차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도 단연 빛나는 그런 분이십니다. 뮤지컬 배우 김충성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불어라 바람아 동일의 열풍아 차디찬 국력당이 녹도록 불어라 불어라 바람아 식혜의 열풍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힘차게 불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8년이요? 네. 어때요? 이제 적응 다 하셨죠? 아휴, 그냥 남조선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남한 사람 다 됐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남한 사람 다 됐다는 거 제일 많이 느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네. 또 제가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찾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여유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남한 사람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는 운전을 못했는데 네. 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드라이빙하고 뭐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네. 우리 김충성 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독 스토리에서 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뮤지컬 요독 스토리에서 주인공 강연아의 아버지 강만식 역을 맡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강만식 하면 극에서 고위 간부였지만 간첩으로 몰려서 가족들과 함께 요독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결국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죠. 정말 가슴이 아프다 못해 아려지는 부분인데요. 당시 연기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제가 여독 정치범 수용소에 잡히지는 않았었지만 북한 사람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격해진 거예요, 감정이. 네. 처음에는. 그리고 아버지 강연아 역인데 탈북자 배우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랬군요. 그 배우가 40여 명이 넘었는데 네. 다 남한, 주연부터 다 엑스트라까지 다 우리 남한 배우들이었는데 저 혼자 탈북자였고, 제가 이 배우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리고 제 그 연기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했었는데, 여독 스토리 하면서 제가 많이 더 깨지고, 그리고 제가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이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당분간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얻고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게 됐던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역할에 충실하려면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거든요. 예, 10시간 그렇습니다. 넘게 연습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그 주인공하고 나하고 같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그 아픔이 너무 묻어나서 괴롭기도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꿈도 꾸고 그랬거든요, 예. 진짜로. 막 제가 또 그 여독 수용소에는 잡히지 않았었지만 제가 탈북하기 전에 네. 그 북한의 안전부에 잡혔다가 철조망 그 철창 창문 상사를 뜯고 12시간 만에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갇혔던 기억이 막 악몽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강만식이가 그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아가 임신을 했는데, 딸이 임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대사가 없이 그냥 통곡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걸 밤에 자면서 그걸 한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참 옆에 다른 사람들 놀래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하는데 참 여덕 스토리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지금 정치범수행소에 있는 우리 수감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네.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었습니다. 네. 사실 탈북하게 된 계기가 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먹고 살려고 이렇게 장사를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소금 장사부터 금 장사, 뭐 생선 장사, 옷 장사, 쌀 장사, 별의별 걸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맨 나중에 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금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 금은 개인이 소장 못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금이빨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금반지 이런 사치품으로 소장할 수가 없는데 중앙당 39호실에 의해 가지고 금은 다 김정일이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금을 저희 동네에 금 나오는 광산이 있었어요. 예. 그 장사를 하게 됐는데 94년부터 98년까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600만 명이 거의 굶어 죽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때 굶어 죽으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공장 기업소에 들어가서 변압기 다 뜯어가고 그리고 기관차 부속품 다 뜯어가고 선반 그 날을 다 뜯어가고 그리고 전화선까지 다 뜯어가고 하니까 그랬죠, 김정일이가 네. 너무 열받아서 금속 장사하는 놈들은 총살하라고 그랬어요. 예. 겁 덜컥 나셨겠네요. 그렇죠. 예. 겁났는데 제가 금 장사를 딱 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네.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딱 넣고 저울 뜨고 있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하고 짠 거예요. 네. 시범 게임으로 누구 하나를 잡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잡힌 거죠. 아이고. 잡혀가지고 예. 들어갔는데 안전부에 들어갈 때 그러더라고. 너는 그냥 죽었다. 너는 끝났다 이러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쇠살짝 뜯고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네. 탈출했는데 나는 잠깐 네. 경제난 때문에 우리나라를 탈출해서 1년 동안 중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돈만 벌면 집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사실은 강을 건넜거든요. 아니 사실 다시 북한에 들어갈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지금 생각해도 예.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목숨 다 내놓고 예. 가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예. 뭐 어떻게 신앙적인 문제하고 또 관련이 돼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네, 연기를 내서 들어갔고요. 거기 가서 진짜 지하교회 교인들을 실제로 봤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지하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기치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네, 그렇게.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북한에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랬는데 있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예, 없잖아요. 예. 그랬는데 딱 들어가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나왔는데 그 북한 전역에 그 약 한 20만 명 정도가 그 지하 교회에 네, 있습니다. 서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많은 분들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 네. 우리 어떤 종교의 기밀성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 지하교회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오래전부터 70년, 60년 전부터 우리나라 갈라지기 전부터 45년도 그때부터 신앙의 뿌리를 쭉 지켜온 그런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한 부류는 사사여행자로 중국에 나와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예수님 네. 영접한 사사여행자 이런 신앙인들이 있는 거죠. 네.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 정말 아무리 네. 선교활동이라고 해도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목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용기로 그렇게 다시 들어가셨는지 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얘기를 들어도 어떤 용기였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스토리가 저는 교회 얘기하고 자꾸 엮여지는데요. 네.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북한에 2천만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면은 북한의 2천만도 같이 그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제가 평양에 가서 그 사람을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때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보내는 거예요. 꼭 가라고 이런 마음에 그런 걸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이 북한에서 선전 가수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선전 가수라기보다는 북한은 성악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청년들로 조직된 청년협주단이라는 예술단체가 있었어요. 네. 95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해산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정치국장하는 최룡해가 그때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일비사할 때 네. 이게 청년협주단이라는 단체가 300명짜리가 딱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가서 성악 배우로 네. 갔었어요. 네. 노래 가수로 간 거죠. 근데 북한은 가수라는 말을 잘 안 쓰다가 95년 후에 가면서 가수라는 얘기를 좀 썼거든요. 네. 원래는 성악 배우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명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배우 생활 하다가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독 스토리 뮤지컬 배우를 하기까지 참 많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예. 부분의 한 부분을 또 예. 이렇게 뮤지컬로 소화내셨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 그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정 가수 했을 때 예. 자주 불렀던 노래 혹시 과거로 들어가서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집안 식소리라는 노래인데요. 원래는 장군님 식소리입니다. 제목이.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사람, 2천만 북한 사람들은 모두 김일성, 김정일의 식소리다 이런 노래였는데 제가 1절만 부를게요. 네네. 왜냐하면 2절, 3절에 가면 김일성이 나오고 장군님이 나와서 싫거든요. 내 마른 가시밭을 울고 울며 내왔느냐 거친 길에 돌면서 외로웠던 시냇물아 불행의 강력 찢겨진 마음 시름 놓고 안긴 곳은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근데요, 이 예. 목소리가 같이 대화할 때랑 달라지시고 더 이게 좀 그윽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성량도 풍부하시고. 근데 북한에 계실 때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네. 하셨나요? 아니면 이 한국에 오시면서 좀 달라지셨나요? 발성법이요? 아니, 한국에 와서는 뮤지컬 하면서 조금 뮤지컬 발성이 달라진 게 있고요. 네. 제가 부른 거는 북한식으로 부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한국에 와서 뮤지컬 한 대목도 좀, 아, 불러주세요. 네.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요. 살아서 언제 또 만날까 그 모습 또 볼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가슴만 터질 것 같았지 살아서 언제 또 만날까 그 모습도 볼 수 있을까 둘러쳐진 이 철조망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노래죠? 지금 방금 부르신 요독 스토리에서 네. 강만식이가 네. 자기 아내하고 함께
제가 강만식이가 고문을 받고 나서 네. 자기 부인하고 같이 그 절망의 수용소를 탈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부르는 그 노래거든요. 그렇군요. 예. 북한에서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한국에 오셔서 네. 또 남한이란 곳에서 한 달간 아이들에게 또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사실 와가지고 나 사는 것도 급급하고 희망도 없을 텐데 네. 남을 위해서 또 노래도 가르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참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를 중국에서 만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네. 주는 것도 사람이 미덕이 아닌가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배워주게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저도 배워도 잘 따라갈 것 같아요. 굉장히 예. 푹 빠지게 만드는 예.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다음 얘기 또 네. 자리를 옮겨서 또 그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우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이 VCR 영상을 봤는데 네. 임진강이에요? 네, 임진강입니다. 예. 이 노래 가사 보니까 뭐 임진강 물도 흘러 남쪽으로 가고 네. 새들도 자유로이 넘나들건만 왜 내 고향 남쪽에는 가지 못하나. 예. 가슴 아파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38선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강이 임진강인데 네. 임진강을 따라 38선이 있는데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고 새들도 자유롭게 하늘을 넘나들지만 우리 남북에 갈라져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그리운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담은 노래인데요. 한국에서는 한때 금지곡이었어서 못 불리다가 네. 요즘은 잘 불리고 있더라고요. 네. 파리로 행사할 때 되면은 이 노래를 많이들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아까도 이제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제 하셨는데 네. 북한에서는 선정 가요를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뮤지컬을 부르시고. 네. 그런데 호흡법 같은 게 좀 예. 연습이 좀 다른가요? 북한하고 한국하고요? 소리 내는 방법이 조금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대체로 남자 배우분들의 발성법은 같습니다. 이태리 네. 발성법이라고 네, 네. 해가지고 같은데 여자들의 목소리를 흉내를 못 내는 거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휘파람 같은 노래. 네, 참 어려워요. 네, 남한 네. 가수분들은 그 소리를 내라고 해도 못 내거든요. 근데 북한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발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주체적 발성이라고 거기도 주체가 들어가요. 우리만의 발성법을 만드세요 해가지고 만드시오 김일성이가 그런 교실을 내렸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배우들의 목소리를 다듬고 해가지고 여성들의 그런 창법을 나온 와,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선정가요를 부르셨는데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러면 가수가 예. 꿈이셨어요?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는 가수보다는 사실은 저는 보도하는 9시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되고 싶어서. 앵커요? 예, 그래서 우리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네, 그런 앵커들. 맞습니다. 근데 특이하잖아요. 그런 예, 예. 역할도요. 네, 액센트도 그렇고 아주 네. 뭐 북한만의 그런 틀이 딱 있는데 근데 그걸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네. 6.25 때 국군을 도와줬던 치안대여가지고요. 그래서 그 치안대라는 딱지가 붙어서 저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출신 성분이 안 예, 좋았다. 출신 성분 때문에. 예. 그래서 평양에 있는 청년협주단에도 제가 거주를 하다 그 서류를 하다 못해서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지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됐죠. 꿈을 이루고 싶어도 꿈을 이룰 수 없는 예.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꿈을 펼쳐보세요. 조선중앙TV 방송이 아니라 우리 열린북한 방송 열린북한 방송을 할까요? 앵커 9시 뉴스. 네. 얻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 예전에 꿈이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북한 거를 북한 거를 하는 게 할게요. 더 네, 연습하셨던 거예요. 북한 거를. 네. 예전에 했던 걸 되돌려서요. 얻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제 324 대연합군대를 시찰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어우, 느껴져요. 지금 TV 보는 것 같은데요. 남한에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계신데, 네. 그런 남한에 계시다 또 미국 뉴욕에 또 진출을 하셨어요. 그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탈북자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네. 가게 됐고요. 저는 미국의 전역에 한 20여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동부 서부 해가지고 우리 한인분들 계신 교회에 가서 증언을 한 거죠.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어떤 면이 너무 좋아. 제일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던 게요. 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아, 저는 참 김정일보다 더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 김정일은 죽기 전까지 미국에 한 번도 못 와봤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정말.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꿈도 태평양 이루고. 건너서 미국에 가서 그렇네요. 예. 뮤지컬 요독 스토리도 네. 이제 출연을 하셨고, 방송도 하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가장, 나 이 일이 가장 좋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어떤 일이세요? 지금 제가 극동방송에서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 새벽 1시에서 2시에 평양으로 나갑니다. 네. 중파 AM 1188kHz로 나가는데요. 네. 프로그램 그 제목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아, 정말요? 예, 아, 라는 코너로 그렇군요. 나가는데 네. 북녘 주민들한테 남한의 소식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 이 일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네. 같은 탈북 여성이라 예.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인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희 집사람은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2년 동안 선교사님들 모시고 사역하다가 네. 중국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같은 탈북자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 10년 됐거든요. 거의 만난 2002년도에 만났으니까요. 거의 10여 년 동안 묵묵히 참 제가 하는 일들을 뒤에서 내조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네. 정말 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건데 만약에 네. 북한이었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가정은 이룰 수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는 없었죠. 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다면 분명히 오늘도 역시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노래를 불러야 될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우상화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데요. 북녘 땅에서 지금도 있는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 아직도 그 김정은 우상화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행복을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 네. 김충성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걸까요? 궁금해요. 행복이란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 않아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면은 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때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지금 베푸는 것. 지금 베푸는 것. 아. 먼데 있는 사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 어느 곳이든지 우리 김충성 씨의 그 따뜻한 마음과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아니, 얼굴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감미로운데 성격도 좋고 공부까지 잘하더라. 저는 그런 친구들 볼 때면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들 두고선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노래에 뮤지컬에 꿈과 행복까지 이 모든 걸 가진 팔방미인 김충성 씨, 보는 저희들도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문에서 뛰어난 팔방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탈북자 행복열차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팔방미인 손님을 태우고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영이었습니다.